다음은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리스트 스택 클래스입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스택인데요. 스택의 아이템을 위한 노드 클래스입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노드 클래스가 먼저 정의가 되어 있죠. 역시 제네릭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제네릭 타입 2의 아이템, 그다음에 노드를 가리키는 next, 따라서 여기가 아이템이 되겠고요. 아이템. 이 next는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노드 생성자를 보면은 여기 new 아이템으로 아이템을 노드로 next를 초기화하고 있고요. 그 외에 get과 set 메소드를 보면은 get 아이템은 아이템을 리턴, get next는 next를 리턴, 그 next가 가리키는 노드를 리턴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노드입니다. get next는 next를 리턴을 하는데 여기서 next에 노드를 할당을 하고 있잖아요. 즉 노드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set 아이템은 매개 변수로 받는 이 타입의 new 아이템을 아이템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set next는 역시 노드 타입의 new next를 매개 변수로 받고 이 next를 new next 노드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드 클래스는 우리가 전에 다뤘던 노드 클래스,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의 노드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리스트 스택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역시 임포트 자바 유틸 이 패키지에 empty stack exception을 임포트하고 있고요. 노드 탑, 즉 이 탑은 노드를 가리킨다는 거죠. 스택 탑 항목을 가진 이 노드를 가리키기 위한 변수 탑입니다. 그리고 스택에서의 항목의 수를 나타내는 사이즈, 리스트 스택 생성자를 보면은 탑을 처음에는 null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0으로 초기화하고 있고요. 여기 사이즈는 스택의 항목의 수를 리턴을 하고 is empty라면 즉 사이즈가 0이라면 리턴을 true를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픽이 있고요. 푸시가 있고 팝이 있습니다. 라인 1번 자바 유틸 라이브러리에 선언된 empty stack exception 클래스를 언더플로우 발생 시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도록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생성자 보이고 스택의 아이템 수를 리턴하는 사이즈 메소드, 스택이 empty이면 true를 리턴하는 메소드까지, 그 외에도 픽, 푸시, 팝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우선 픽은요, 스택 탑 항목만을 리턴을 하는데요. is empty라면 이 조건식이 true라면 empty stack exception을 발생을 시킵니다. 즉 언더플로우가 발생이 된 거죠. 그렇지 않다면 return 탑이 가리키는 노드의 아이템을 리턴을 합니다. 아까 탑은 어떤 노드를 가리킨다라고 했었잖아요. 즉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탑 아이템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그 아이템을 메소드로 호출을 해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픽 메소드는 스택의 탑 아이템을 리턴을 하고요. 스택이 empty인 경우 언더플로우가 발생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킵니다. 푸시 메소드 이 타입의 구체화된 타입의 new 아이템을 푸시를 하는 거죠. 삽입을 하는 거죠.
가장 위에 탑이 가리키고 있는 그 위치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노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노드 클래스의 객체 new 노드를 만듭니다. 네, new 아이템이 있고 탑이 있는데 아까 그 노드 클래스를 잠시 가져오겠습니다. 노드 클래스에 노드 생성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노드를 먼저 만드는데요. 기존에 탑은 어떤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항목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항목을 만들면서 여기가 new 아이템으로 들어가고 여기 탑이 노드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탑, 이 노드도 탑. 그러면 탑이 가리키고 있던 항목을 탑이 가리키고 있던 레퍼런스를 탑의 레퍼런스를 넥스트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새로운 아이템, new 아이템, new 아이템. 여기 넥스트가 있잖아요. 네, 탑의 레퍼런스를 넥스트에 복사를 합니다. 즉, 새로운 아이템의 넥스트가 탑이 가리키고 있던 아이템을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라인 3번에 의해서 탑이 new 노드를 가리키게 합니다. 앞에서 new 아이템과 이 탑으로 만들어진 객체가 new 노드였잖아요. 이게 바로 new 노드인데 이 new 노드를 탑이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탑이 요 어떤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가장 위에 새로운 항목을 삽입을 하니까 이 탑은 그 새로운 항목을,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되고 바로 new 아이템의 넥스트는 기존의 탑이 가리키고 있던 그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푸시 메소드는 스택에 새 아이템을 푸시하는 메소드이고요. 라인 2번을 보면 노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new 노드라는 노드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생성자에 의해서 new 아이템을 아이템에 저장을 하고 탑이 가진 레퍼런스를 넥스트에 복사를 하는 겁니다. 탑이 가진 레퍼런스, 탑이 어떤 항목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레퍼런스를 그 new 아이템의 넥스트가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탑이 이 새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새 노드를 항상 연결 리스트의 가장 앞에 삽입을 합니다. 따라서 그 스택 구조에서요, 그 탑은 가장 위에 있는 아이템을 가리키고 이어서 그 다음 노드, 그 다음 노드, 이런 순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스택 구조라면 이게 1번이라면 1번이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탑이 바로 가장 위에 있는 아이템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새로운 아이템을 푸시를 했기 때문에요. 사이즈 값은 1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은 탑 메소드입니다. 역시 매개 변수 없이 탑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아이템을 리턴을 하고 있는 거죠. EasyEmpty 하다면 empty state exception을 발생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정지를 시키고요. 탑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아이템입니다. 그 아이템을 탑 아이템에 저장을 하고 탑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다음 노드. 기존의 탑은 탑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탑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get next 바로
이 노드가 되는 거죠. 이 노드를 탑이 가리키게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없애고요. 여기서 아이템을 리턴을 하는 거고요. 이 아이템을 대신에 탑이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탑이 가리키고 있던 노드의 다음 노드를 탑이 가리키게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값을 하나 줄이는 거죠. 리턴. 여기서 저장한 탑 아이템을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스택이 empty가 아닐 때 탑이 가리키는 노드의 아이템을 탑 아이템에 저장한 뒤에 라인 6번에서 리턴을 하고 있고요. 여기 라인 4번에서 탑이 참조하던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탑이 참조하던 노드의 다음 노드, 이 노드를 탑이 가리키게 합니다. 메인 메소드가 있을 것이고요. 링크드 리스트,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스택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폴더 이름이 리스트 스택입니다. 노드 자바, 리스트 스택 자바가 있는데요. 우선 노드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new 클래스 노드입니다. 덮어 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택 자바, 이 안에 메인 메소드가 있겠죠. 전체 복사를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리스트 스택 리스트 스택 클래스 제네릭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방금 설명한 생성자 있고 푸시 메소드, 팝 메소드가 있고요. 여기 그 프린트 메소드를 보면은 프린트 메소드와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메인 메소드를 보면 리스트 스택 클래스의 객체 스택을 만들고요. 스트링으로 구체화시킵니다. 처음에 이 스택에는 애플이 푸시가 됩니다. 여기 애플이 들어가죠. 다음 오렌지가 들어갑니다. 오렌지. 또 다음 체리가 들어가죠. 현재 탑은 이 체리를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픽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요. 탑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 체리가 출력이 되겠죠. 다시 페어를 푸시를 합니다. 현재 탑은 페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요. isempty 하다면 스택이 비어있다는 메시지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for로프를 돌리는데 탑의 레퍼런스를 p에 복사를 합니다. 즉, 이 p는 탑이 가리키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그 p에 get 아이템을 출력을 시킵니다. 페어가 출력이 되겠죠? 페어 출력이 되고 탭에 공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p는 p.getNext p가 가리키는 다음 노드를 다시 p에 복사를 합니다. 그럼 p는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체리. 또다시 체리가 출력이 되고 오렌지가 출력이 되고 애플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팝을 합니다.
네, 탑이 가리키고 있던 페어가 삭제가 되고요. 또 픽을 하게 되면은 그 체리가 또다시 출력이 되고, 그레이프를 푸시하게 되면 네, 가장 위에 그레이프가 들어가겠죠. 네, 탑은 이 그레이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하게 되면은 네, 가장 먼저 그레이프, 그 다음 체리, 그 다음 오렌지, 그 다음 애플. 여기서 탑은 각각 페어, 네, 두 번째로 탑은 그레이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뒤에 출력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네, 아까 픽을 했을 때 네, 체리. 네, 현재 탑은 그레이프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은 체리, 오렌지, 애플. 네, 이러한 순서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네, 이클립스 실습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역시 자료에 있던 결과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체리는 그 탑이 가리키고 있던 노드의 아이템을 출력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의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스택의 응용을 보겠습니다. 네, 스택이 어느 경우에 사용이 되는지, 우선 컴파일러에 괄호장 맞추는데 사용이 되고요. 회문 검사하기, 그 펠린드럼이라고 해서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동일한 그러한 단어를 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똥별,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동일, 네, 또는 우영우, 역시 동일하죠. 역삼역, 네, 이러한 단어를 회문이라고 합니다. 이 회문을 검사할 때 스택이 사용이 되고요. 후위 표기법 수식 계산하기. 후위 표기법은 연산자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여기서 플러스를 연산자라고 하고요. A와 B를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럼 후위 표기법은 이 연산자가 피연산자 뒤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플러스 이렇게요. 연산자를 피연산자 뒤에 위치해 놓는 것을 후위 표기법이라고 하고, 중위 표기법은 가운데 위치한 거겠죠. A 플러스 B 혹은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있죠. 선의표기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의표기법. 네, 연산자가 앞에 놓입니다. 플러스 AB. 이거는 A 플러스 B와 같다는 거고요. 네, 스택은 컴파일러의 괄호장 맞추기, 회문 검사하기, 후위 표기법, 중위 표기법 수식에 그 후위 표기법으로 변환하는데도 이 스택이 사용이 됩니다.